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이제 뉴스버스라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자,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걸 지금 각종 언론에서 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뉴스버스에서 처음 이렇게 썼을까요?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고발 사주에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따져보려고 사실은 이제 뉴스버스 처음부터 최근까지 그 다음에 그 쓴 기자의 인터뷰까지 샅샅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버스라는 곳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다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선 첫 번째, 9월 2일 날 최초로 보도했었죠. 여기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누구누구 등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윤석열 검찰이지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리드 이제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 그리고 당시 괄호하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이 표현 자체가 묘합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윤석열이 고발사주였다고 안 썼다. 검찰이 고발사주였다고 쓰고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고 썼을 뿐이다. 아마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의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괄호하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이 사주했다는 겁니다. 검찰. 자, 그리고 그날 바로 해설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건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윤석열 검찰 이렇게 고발 사주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 해설기사에 보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에 지금 이게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놓고 하지만 이것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 글쎄요.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넘겨줬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검찰권 사유화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코멘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눈과 귀기 때문에 이건 총장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무지가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2020년 4월 3일 이 시점의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임명이 됐죠? 바로 그 2달 전에 2020년 2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바로 그러니까 총장의 최측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2020년 2월 달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패싱한 상태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검에서 다 몰아내는 그런 인사를 했던 그 시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대검의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은 누구였느냐? 2019년 8월에 임명됐던 김유철 검사입니다. 김유철 검사. 자, 2019년 8월에 김유철 검사는 2019년 8월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되자마자 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눈과 귀에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혔을 것이다. 그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김유철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말 오른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세게 발휘한
그래서 그때 뭐 한동훈, 박찬호,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을 다 대검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그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사를, 그때는 박상기 장관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 인사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오른팔이니까 거기에 김유철 검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딱 6개월 지나고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누구로? 바로 손준성으로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혀 상의 없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인사의 콘셉트 자체가 윤석열 사단 몰아내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다 몰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그리고서 그 자리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박아놓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윤석열 사단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다 대부분 호남 출신의 이성윤 라인, 또 손준성 검사 같은 사람. 손준성 검사는 여하튼 그 윤석열 라인이 아닌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사단이냐? 추미애 사단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포위조의 한 명으로 그 자리에 데려다 놨다 하고 보면, 근데 이 사실을 바로 이 뉴스버스 기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버스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깝다는 건 직책상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장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건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그건 올드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4월 3일 당시의 총장과 손준성 정책관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개월밖에 안 된 수사정보정책관을 교체해가면서 자기 사람으로 보이는 손준성 검사를 거기다 데려다 놨다.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뉴스버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뉴스버스 해석은 올드 버전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버전은 2020년 2월 당시의 인사의 개념 자체가 윤석열 사단 몰아내기인데, 몰아내고 그 자리를 다 추미애 사단, 뭐 이성윤 사단, 뭐 이런 사람으로 채웠는데, 가장 가깝다는 수사정보정책관, 이 사람인들 예외이겠느냐, 이 부분을 간과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에서. 그 후에 후속 기사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만약에 뉴스버스가 시인하는 순간 이 기사의 전체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도 그냥 윤석열 측근이라고만 자기네들이 쓰지,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6개월 만에 날아가고, 그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인데 6개월 만에 날아가고 그 자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 검사로 채웠다. 왜 이거를 숨기느냐 이거죠. 이거를 알았다면 이 기사는 못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날 해설 기사에서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쉬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자기네들은 사실상 개입한 것처럼 써놓고 바로 다음날 바로 해설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쉬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서로 윤 전 총장이 지시하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아니 관련 증거는 자기네들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쓴 사람이 확신이 없이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해서 되나요? 윤 전 총장이 선선히 인정할 리도 만무하다. 해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는지는 쉬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제목 달아놓고 내용도 비슷하게 씁니다. 이거는 전혀 윤 전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석으로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 어디에도 자기네들이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확인했다는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확신 없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꺼내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바로 쓴 기자가 6일날 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를 사실상 윤 전 총장의 메신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누가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럼 김웅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금 전에 TV조선 인터뷰, 그 다음에 어젯밤에 동아일보 인터뷰, 여기 다 보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을 데리고서 쓴 기자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를 윤석열의 메신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신의 계시를 받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는 아니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9월 1일 날 이 기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 기자가. 그때 김웅 의원이 이거는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걸 어제 장제원 의원이 다 깔아. 왜 니네 9월 2일 날 김웅 의원하고 통화한 것만 보도를 하고 9월 1일에 이거는 윤석열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왜 안 까느냐? 라고 어제 해가면서 그 녹취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거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안 깠다고, 기사로 안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건이 자기네들은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 중개자가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기사가 안 됩니까? 기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네들이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썼다.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아니 윤석열과 무관하다는 부분을 왜 뺐느냐 이거. 그게 기사가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사가 안 됩니까? 자기네들은 윤석열과 관련이 있고 윤석열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사를 써가면서 김웅 의원 얘기가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얘기한 거는 쏙 뺀다. 거의 조작 수준 아닌가요? 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조작이다. 더군다나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거는 기사가 안 된다? 제가 훨씬 기사 생활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핵심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웅 의원이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죠. 정말 무관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써버렸다. 그런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쓴 기자가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런 겁니다. 설사 고발 사주를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윤석열 총장이 지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쓴 기사가 지금 지휘 책임을 윤석열한테 묻기 위해서 쓴 기사인가요?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을 딱 설정해놨으면서 설사 윤석열이 지시를 안 했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 내지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지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동 발행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지시를 했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배경,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발장 수신처가 대검 공공수사부로 돼 있다. 왜 중앙지검장이 아닐까? 중앙지검장은 아마 이성윤 씨가 지휘하고 있으니까 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올드 버전이다.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6개월짜리 수사정보정책관을 딴 데로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손준성 검사를 갖다 앉혔다. 이 사실은 과거의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관계, 이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진동 발행인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검찰 출입을 해서 그런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버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당시에 배용원 검사였습니다. 배용원 검사는 그러면 윤석열 편이냐? 아닙니다. 이성윤 라인입니다. 이성윤의 호남 인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윤석열 포위조로. 아니 이성윤 라인한테 고발장을 접수하는 거와 이성윤한테 접수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중동 발행인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 근거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진동 발행인이 어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배후와 공작서를 주장했다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과연 윤 전 총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과거 뭐 최순실 사건 뭐 이런 거 그냥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진동 발행인한테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뉴스버스라는 보도는 처음 보도부터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쭉 후속 보도 등등 내놨는데 급기야 그 해당 기자가 설사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무런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확신 없이 이 기사를 썼다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윤 전 총장과 수사정보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를 과거 버전으로 이해하고 썼다. 근데 추미애식 버전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 기사를 보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리고 그 인사의 개념이 뭐였다. 목표가 뭐였다. 하는 걸 잘 모르고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결국 이번 사건에 관한 뉴스버스의 보도는 전혀 윤 전 총장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어디에도 지금 자기네들의 확신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또 굴러가겠죠. 뭐 여권에서 지금 뭐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도 여하튼 본인들이 여기서 지적했듯이 핵심은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확신을 안 하고 썼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전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